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 막 온 도로에 차들이 넘쳐나고 길이 막히고 난리가 아니라죠.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성탄절보다 더 흥분된 성탄 전야. 자, 다음 주 수요일 31일 대망의 사건 반장 공개 방송 총 16팀 31분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저희가 메일로 다 보내드려 놨으니까 잊지 말고 지금 메일함 꼭 확인하시고 회신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김하은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 사이버대 교수, 손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저희가 오래전 별별 상담소에서 한번 전해드렸던 의료사고로 인해 사랑하는 딸의 생일을 6년째 병상에서 맞이하는 친정아빠 주기원님의 사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예, 딸은 올해 3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의식도 찾지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딸에겐 두 아들 녀석이 있습니다. 아무리 엄마를 불러도 대답을 못합니다. 외할아버지로서 가슴이 찢어집니다. 저희의 이런 사정이 의료사고로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 전해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습니다. 예, 귀한 소식 감사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와 뉴스에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아들 대신 무릎 꿇은 부모입니다. 지난 19일 대만 타이베이 도심에서 10여 명의 사상자를 낸 그 흉기 난동 사건. 이 사망한 난동범 대신 그 부모가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对社会造成严重的损害，以及对受害人及其家人造成无法弥补的伤害和痛苦。我们想在此向大家说对不起。 예, 참 뭐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네, 그렇죠. 지난 19일에 일어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용의자는 장원이었는데요. 타이베이 중앙역 지하 통로에서 연막탄을 터뜨린 뒤 시민들을 무차별 공격했고 용의자 본인을 포함해서 4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어제 숨진 용의자 장원의 부모가 아들의 시신을 부검한 부검센터 앞에서 취재진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사죄의 뜻을 전하는 모습이 그대로 생중계가 됐는데요. 아들이 저지른 끔찍한 범행과 피해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며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습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장원, 2년 동안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았지만 회계사인 어머니에게 꾸준히 생활비는 지원을 받아온 걸로 알려졌는데요. 희생된 피해자의 어머니가 하는 인터뷰를 통해서 부모와는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부모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 보시면 생각나는 어떤 가족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인도 위를 걷고 있는 예비 쌍둥이 아빠, 이 고 이종희님을 술에 만취한 채로 치여 숨지게 한, 그래서 한 가정을 박살낸 음주운전 피의자 모 씨의 가족들 말이죠. 우리도 피해자 유족만큼 힘듭니다. 가해자 혐오를 멈춰 하면서 음주 가해자를 이인간이라고 칭한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면서 이 JTBC 민원실에 몇 번씩이나 전화를 해대던 그분 말이죠. 아마 그분도 대만 흉기 난동범 부모의 앞서 보신 그 사과 모습 접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뭔가 좀 느끼시는 바가 있었기를 바라봅니다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원하신다면 예, 저는 오케이 하실 때까지 사과하겠습니다. 언제든 또 전화 주시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애가 마음에 안 든다잖아. 자,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전화 통화하면서 케이크 고르는 저 남성 한참을 고르더니 직원한테 이거 3번 맛있겠네. 자, 그렇게 가져가는데 말이죠. 자, 1시간 뒤에 다시 왔어. 우리 애가 이거 싫다네. 다른 걸로 좀 교환 좀 합시다. 자, 케이크는 애초 교환 불가. 대신 할인을 해주려던 바로 그때 주먹으로 상자를 팍! 손잡이로 흔들흔들 바닥에 툭! 터벅터벅 걸어가더니 우산 꽂에 확! 발로 퍽 밟으면서 에이씨! 하면서 나갑니다. 갑자기 왜 급발진?
케이크를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하는데요. 제보자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오늘 3시 30분쯤에 벌어진 일입니다. 한 남성 손님이 35,000원짜리 케이크를 사갔다가 1시간 뒤에 다시 왔대요. 우리 자식이 케이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교환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케이크는 변질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을 들어서 이 사장이 정중하게 거절을 했는데 그러면 할인이라도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해요. 결국 할인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성이 이 케이크 같은 상자를 주먹으로 쿵 내리 찍더니 손잡이를 흔들어서 상자를 떨어뜨리고 우산꽂이에 던진 뒤 발로 밟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케이크는 원래 신선도, 위생 문제 때문에 교환이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 저래? 왜? 또 지금 할인하는 과정에서 저렇게 행동을 했거든요. 이 제작을 했던 제과점 아니겠습니까? 빵집. 상당히 좀 충격적인데 그 후에도 문제입니다. 결국 그걸 가져가서 분리수거장에 무단 투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보자가 가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발로 밟고 난리를 쳤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경찰에 신고도 생각을 했지만 업무방해 같은 게 성립할 수 있으니까요. 신고도 생각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겠습니까? 좋은 날에 그것은 아니다. 다만 유사한 게 작년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빵 샀다가 환불 안 해주니까 막 행패 부린. 나도 이런 일 겪었다 해서 상당히 당황했다고 합니다. 먹는 거 가지고 저러지 마세요. 자, 다음 이어갑니다. 길 잘못 찾은 루돌프. 자, 성탄절 직전 카페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한가로운 어느 오후 성탄 분위기 한가득. 자, 그 순간 띠리리링 문 열고 들어온 손님이 아니라 루돌프 사니 고라니. 혹시 여기 산타 할아버지 오셨던 고라니? 눈길 말고 바로 마룻바닥은 또 처음이라 저렇게 계속 미끄러지고 있어요. 자, 놀란 손님들은 그대로 뭐야 이거 의자 들고 바로 그때 고라니를 유인해서 화장실로 일단 집어넣었어요. 고라니도 사슴과라서 트리에 반응을 하는 겁니까? 네. 고라니 얘기인가요? 저는 좀 귀엽게 보이는데요. 19일 울산에서 카페를 하시는 제보자 카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놀랍게도 고라니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통유리로 된 유리라서 아마 고라니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밀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서 얘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화장실에 일단 가둔 후에 그다음에 119에 신고를 해서 이제 아이를 잡아갔대요. 그런데 아직도 너무 의문인 건 동네에 산도 없고 뭐 이런 전혀 얘가 들어올 만한 상황이 없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 산타 할아버지 어디 보내고. 자, 루돌프에 이어 이번엔 트리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사진 만나보시죠. 자, 아파트 단지 안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얼핏 봐도 몇 미터는 돼 보이는데요. 자, 밤이 되면 또 이게 장관이다. 이게 또 저렇게 반짝반짝 우리 아파트 로고까지 저 꼭대기에 반짝반짝. 너무 예쁘다. 하지만 그 감탄도 잠시. 저 트리 하나의 가격이 무려 1,700만 원. 손 변호사님 170만 원도 아니고. 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자신의 아파트에 있는 이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라면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뻐요. 예. 잘 만들었고 엄청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죠. 1,700만 원짜리다. 근데 뭐 특별히 아주 대단한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트리인데 이게 1,7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야, 이거 관리비 1,700만 원 써가지고 만든 건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혹시 공이 하나 더 잘못 붙은 거 아니냐? 170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고요. 혹시 뭐 농담입니다만 저 위에 있는 저 아파트 마크가 더 비싼 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아무튼 이게 1,700만 원은 너무 비싼 것 같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단가를 정확히 모르지만 1,700이면은 좀 너무 좀 과하게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뭐 특별한 어떤 조명 기구들이 설치됐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비싸네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우리 사무실 전통이에요.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전해준 사연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30년째 보험 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4달 전 현재 다니는 회사로 이직을 했는데요.
오랜 경력 덕분인지 회사에 금세 적응했고 이번 달엔 실적 3등이라는 성과도 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 발표 날 좀 난감한 일을 겪게 됐어요. 이야, 요 하은 씨, 수호 씨 어쩜 매달 1, 2등을 놓치질 않네. 아, 근데 상희 씨는 실적 강의 처음인가요? 아휴, 네, 더 열심히 해야죠. 아니, 근데 입사한 지 4달이 됐는데 아직 떡 안 돌렸죠? 떡. 떡이요? 매달 그 실적 1, 2등이 번갈아 가면서 떡을 돌렸잖아요. 우리 사무실 전통인데 부담스러우면 하지 말아요. 어? 전통 깨봐라. 제가 3등을 한 건 처음이지만 실적 1, 2등은 매달 같은 분들이었거든요. 이번 달에도 그분들께 떡을 돌리라고 하기가 미안했는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떡을 돌리라고 눈치를 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흘렀는데 얼마 뒤 실장님께서 직접 사무실에 떡을 사오셨습니다. 그런데 제 자리만 쏙 빼놓고 떡을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실장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데도 말이에요. 사실 좋은 마음으로 떡을 돌릴 생각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눈치를 주니까 괜히 마음만 상해버렸어요. 제가 너무 속이 좁은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실장입니다. 아이고 참말로 남의 떡은 맨날 넙죽 받아 먹더니 내가 쏘는 건 아깝고 또 떡 좀 안 줬다고 서운해서 사연까지 보냈죠요. 아이고 막말로 사회생활 그렇게 개떡같이 하덜 말어.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예, 다음 사연자예요. 어머머머 실장님, 제가 안 돌린다고 했어요. 좋은 마음에 하려고 했는데 대놓고 막 눈치 주니까 짜증나서 그랬지. 내가 실적 올릴 때 뭐 보태준 거 있어? 그리고 내 떡 왜 안 줘?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야, X. 자, 손 변호사님. 네,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개인에게 좋은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쟁 관계도 있으니까 좀 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시행한 것 같아요. 뭐 취지는 좋죠. 그런데 이거를 좀 잘 권유해서 동화될 수 있게 해야 취지에 맞는 거지. 이렇게 모두가 좀 불편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뭐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렇군요, 교수님. 네. 뭐 떡을 돌리라고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좋으니까 떡 한번 하시죠 이러는데 그 말투도 조금 기분이 나쁘고 너무 이렇게 이분만 딱 빼고 떡을 주는 건 너무 유치해요. 그래서 실장님이 얻는 건 또 무엇일까요? 네, 이 떡을 한번 돌리시는 거는 뭐 사회생활에 도움은 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실장님의 방식은 너무 유치합니다. 자, 일단 박 변호사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뭐 실장님 방법이 너무 좋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떡을 어차피 산 김에 그 준다 해가지고 뭐가 떡이 더 뭐 모자라거나 뭐 필요한 상황 아니에요. 어차피 샀는데 뺏는 거는 아마도 인식을 시켜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뭐 제차, 3차 그렇게 된다면 이 실장 정말 문제인데 아마 눈치를 주는 상황이 또 보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좀 뭐 기분은 나쁘겠지만 사회생활 하는데 그래도 완전 마이너스는 아니다 이 생각 드네요. 이젠 떡 한번 사시죠.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저희 가족 일단 박연수님께서 먹는 거 가지고 차별하면 일단 나쁜 거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어제보다 나은 내일님 전통이라고 해도 그건 마음에서 우러나야 할 수 있는 겁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모진님께서 실장님 빼고 다른 사람한테만 뭐 돌리라고 제안해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미러링. 자,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노블. 디자인으로 공간을 혁신한 노블. 이번엔 넓은 공간으로 청정 능력을 확장하다. 대형 공간까지 청정하는 컴팩트 사이즈. 코에이 노블. 웬일이래? 치킨 먹으러 가자는 소리 다 하고? 고추마요도 모르면서 계속 알고 싶은 프라닭의 시그니처 고추마요 치킨 프라닭 치킨. You said you could protect this family. 압도적 박스오피스 1위 레전드의 귀화. I was wrong. 역대급 전투와 액션 스케일 오직 극장에서 경험하라. I need you now. 아바타 불과제 IMAX 극장 절찬 상영 중.
예, 이 석 달 전 사고로 아버님을 잃은 아드님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자, 김하나 아나운서 먼저 사고 당일 상황부터 좀 정리하고 가죠. 네, 사고는 지난 9월 20일에 벌어졌습니다. 추석을 앞둔 시점이죠. 아버지가 선산에 벌초를 하러 간다고 한 뒤에 연락이 되지 않아서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색 끝에 바로 그 다음 날 저수지 안에서 차량과 운전석에 앉은 채로 사망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유족에 따르면 선산 입구 근처에 있는 저수지에 연석이 설치가 된 부분이 있고 안 된 곳이 있는데 아버지가 벌초를 하러 가면 항상 그 구간 차폭이 좀 좁아서 연석이 빠져 있는 부분으로 전진을 한 다음에 후진으로 유턴을 해서 선산 입구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거나 아니면 뭐 도로에 종종 뛰어들어오는 야생동물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라고 유족들이 생각을 했는데 경찰은 1차로 도로를 지나다가 안전 불이행, 그러니까 뭐 안전 운전 의무 규정을 위반했거나 운전 부주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안전 불이행을 원인으로 우측에 있는 저수지에 빠져서 익사한 교통사고로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경찰은 뭐 저곳의 지형 또 뭐 구조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단순 사고사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쪽이 있었습니다. 이 고인의 아드님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경찰에서도 그때 종결을 했었고 아버지 장례를 치렀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보험사에다가 이제 보험금 청구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생명이랑 보험금이 나왔고, 근데 이제 저희 가족들도 많이 들고 있고 아버지도 이제 보험 설계사분이랑 친하셔서 손해보험에 사망보험을 많이 드셨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게 아버지가 어머니랑 뭐 짜고서 고의로 사망을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한다 해서 경찰서에 진정을 넣었고 그래서 어머니는 피의자 신분으로 가서 조사를 받으셨고. 아,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아까 그 사고가 이거는 보험 사기 그러니까 부부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남편은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고 아내는 그걸 방조 혹은 돕거나 뭐 침묵하고 있다 뭐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보험사가 보험 사기 그리고 자살 방조 혐의로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고인이 이게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고인 스스로 차를 저수지로 몰아서 떨어진 거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근거들을 보험사가 제시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고 6개월 전에 여러 건의 교통상해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사고로부터 넉 달 전에 보험금 받을 사람, 그러니까 보험 수익자를 법정 상속에서 안내로 변경했다는 건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저게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상적으로 운전하면 빠질 수가 없다. 즉 저렇게 빠졌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200도 이상 확 방향을 틀었던 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사고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부러 방향을 조작해서 스스로 빠진 거 아니냐. 저렇게 오른쪽으로 확 틀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보험사에서 자, 지금 보시는 건 유족 측 얘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영상은 시뮬레이션 보험사고요. 예. 그 정도로 확 틀지 않아도 사고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유족들의 입장이고요. 양측의 주장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 사기라고 주장했던 이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2개 더해서 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를 더해서 결국은 종합해 보면 일부러 저수지로 들어간 거다라는 거죠. 결국 어머니가 자살 방조 또 보험 사기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그 유족 측 그 상황 시뮬레이션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예. 이건데 일단 후진을 해서 유턴을 하다가 자 갑니다. 그쪽 사이로 들어가서 후진을 해서 유턴을 해서 지금 반대편으로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날 비가 와서 미끄러져서 저기서 그냥 미끄러져서 이제 차가 들어갔다는 게 뭐 유족들의 주장인데, 자 어머님은 지금 남편을 잃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거의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별안간 남편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살 방조의 보험 사기 혐의 피의자가 돼 버렸어요. 상당히 충격적인 상황인데
일단은 보험 가입 부분에서나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결국 유족하고 보험 설계사 측에서 진술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좀 납득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험 몇 개 더 들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서 보험 수익자를 변경해달라 아내로. 그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보험 설계사가 제안을 한 거고요. 그 보험 설계사는 이 고인 아버지하고 그 거래소 사장의 배우자입니다. 뭐 10년 전부터 알고 친한 사람이라 보니까 그때 지인의 보험 설계사 도와주려고 들은 건데 그러면서 이런 보험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실적 좀 올려준다고. 그렇죠. 그 더더욱 더 뭐냐면 돈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이 정도 보험금 낼 정도가 아닌데 오랜 고객인데 이 죽음을 욕보이고 또 아내를 사기범 몰아서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주기 싫어서 이런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유족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런 보험 사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뭐 이런 경우에서 많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유족은 경제적으로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벼랑간 가장을 진짜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는 이런 어떻게 보면 범죄 방조자로 몰리니까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자, 사고가 벌어지기 그 6시간 전 고인과 이 아내가 나눈 마지막 통화 내용 공개했습니다.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빵 사갈게. 자,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집이야? 아니야, 나갔어. 밥 먹으러 오려고? 밥 먹으러 가려고 그랬지? 나가서 왔는데 어쩌냐? 아니, 집에 빵이 있나? 엄마 거? 빵. 엄마 빵? 왜 가서 사다 놓으면 좋지, 뭐. 아니, 그게 오늘 만기라 4,000원이. 그래서 그거 사다 놓고 가야 되겠다. 어디가? 밥 먹으러. 교수님, 이게 남편분이 사망하기 6시간 전 통화예요. 네. 어떠십니까? 네, 사이가 좀 특별히 좋은 부부 대화로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장모님의 빵을 사기 위해서 일부러 챙기는 지금 남편이니까 아내와의 사이는 너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좀 이 유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버지의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기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모든 통화가 녹음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은 통화도 그렇고 다른 통화들 모두에서 죽음이나 우울함 뭐 이런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했고요. 그리고 이 가족이 지금 굉장히 좀 단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첫 손자가 100일 잔치를 치른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행복했고 또 둘째 손녀. 이 할아버지들은 딸에 대한 손녀에 대한 엄청 기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에 부풀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인 어머님과 다른 친척들과의 여행도 예정되어 있었고요. 이 가족은 가족 그 단체 대화방이 있는데 계속해서 영상을 올리고 서로 대화를 하는 중이었고 저희가 확인했듯이 이 부부 사이도 굉장히 좀 다정하고 평소 때도 서로 아끼는 부부 사이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 자녀들이 봤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일부러 이렇게 목숨을 끊을 일은 절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경제적인 문제 그런 게 혹시 있었는가 그것도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유족에 따르면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파트, 주택, 상가, 전답, 뭐 부동산도 다수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소상공인 대출을 조금 받은 것 외에 뭐 다른 개인 간의 채무는 전혀 없다고 해요. 빚도 많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아버지 사고에 대한 합당한 보험금을 청구했을 뿐이다라는 입장을 유족은 보였습니다. 자, 유족이 아니 어떻게 안 그래도 지금 슬퍼 죽겠는데 보험 사기로 몰 수 있냐면서 저희한테 끝까지 보험사 이 이름을 공개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일단 거기까지는 좀 진정하시라 해서 만류를 했는데 보험사 측은 지금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뭐냐면 이게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될 채무가 보험회사가 있는데 그거 없다라고 먼저 확인을 해달라는 소송인데요. 그래서 이거 왜 했느냐, 유족에게 보험금 안 주려고 이 채무 부존 소송 진행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보험사 측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뭐 안 주겠다고 결정한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 혹시나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보험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재판을 넣었다는 거는 안 주겠다는 뜻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간에 해석은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세 군데의 보험사 중에 두 곳은 보험금을 지급했고 지금 이곳 한 곳만 민사 소송을 지금 제기한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날 아빠와 어린 아들이 함께 택시에 탔습니다. 성탄 커플 니트를 입고 루돌프 머리띠까지 함께 썼는데요. 이를 본 택시기사가 아이에게 한마디를 건넵니다. 애야,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까?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까? 그리고 이어진 말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아빠는 강하게 항의에 나섰는데요. 도대체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 부자가 큰 충격을 받은 걸까요? 예,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일부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0대 여성이에요. 12년 전에 크리스마스 날 결혼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 지금의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맞이한 크리스마스 때 이 남편이 뭐를 받고 싶어? 라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 아내께서는 그냥 꽃이면 다 좋아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무려 빨간 장미 100송이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나는 한 번도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겨본 적이 없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성인이 된 후에 여유가 생기니까 크리스마스에 빠졌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만큼은 내가 원하는 선물을 언제나 사주겠다고 얘기했고 6개월 후에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됩니다. 야, 이 남편 크리스마스에 진짜 진심이네요. 진짜 진심이에요. 12월 1일도 아니고 11월 1일이 되면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고요. 하루 종일 정말 그 머라이어 캐리 노래를 비롯한 온갖 캐럴이 집 전체에 울려 퍼진다고 해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신혼 초에 올해는 더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다고 했던 그 남편 있잖아요. 뭔가를 작성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여놨다고 해요. 참 내용이 신박해요. 제가 확대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자, 언뜻 보면 좀 암호문 같아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땡땡 아파트 칠드 뛰는 거, 런을 위한 이벤트. 산 모양입니다. 산타를 웨이트하는, 기다리는 집을 찾습니다. 산타가 신청자 각 홈의 방 문짝입니다. 이 문 이모지인데 방문해, 해, 선물을 전달해 드립니다. 참. 그리고 아래 방문 시간, 모집 마감 기한, 또 자신의 연락처를 다 써요. 자, 혹시나 어린아이들이 이걸 읽을까 봐 영어의 한자에 이모지까지 다 섞어서 이런 문구를 제작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산타 방문 신청자를 받아서 크리스마스 이브날 산타복을 입고 각 집마다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러 갔다 왔는데 이때 사비를 100만 원을 썼대요. 그렇군요. 자, 매년 겨울이 올 때마다 사연자는 귀가 아팠다고 합니다. 사연자 아내 역의 김하은 아나운서, 남편 역의 박지은 변호사,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여보, 나 퇴근했어.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여보 왔나? 같이 한번 달려볼까요? 진짜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누가 막 노래를 켜놓고 노래를 막 부르고 있길래 누군가 했더니만 진짜 당신도 어찌가 나다 진짜. 뭐 어떠노? 연말 분위기 난다 아이가.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여보, 난 진짜 궁금한 게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해. 당신 무교잖아. 난 종교가 없지. 왜 나보다 크리스마스를 더 좋아해? 뭐 어떠노? 신기해. 내년 우리 애 이게 태어나면 원하는 거는 내가 다 해줄 기다. 모든 걸 해줄 기야. 그래. 모든 걸 해주겠다는 그 말 현실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정말로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남편은 이 아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줬어요. 그래서 성탄절 당일에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도 가자고 하는 놀이공원, 뭐 동물원, 뭐 아쿠아리움 다 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6살이 됐는데 이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아주 인기가 많은 유행하는 애니메이션하는 아주 희귀한 그 카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받고 싶다고 이 아들이 산타한테 소원을 빈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다 품절이에요. 어디 가도 없어요. 그래서 열흘 넘게 다 돌아다녔는데 이게 없었는데
겨우 한 문구점 주인으로부터 요 내일 아침에 오전에 들어옵니다 얘기를 듣고요. 그날 밤에 아예 가게 근처로 갑니다. 그래서 밤새 차에 있다가 새벽 5시부터 줄을 서가지고 결국은 이 오픈런 겨우 이 카드를 손에 넣었는데 아들한테 줬죠. 선물했죠. 그런데 정작 그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감기 때문에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응급실까지 갔거든요. 이 정도로 크리스마스의 진심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앞서 그 택시 그게 이제 지금 얘기가 나갑니다. 3년 전으로 갑니다. 그날도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아들하고 뭐 이제 크리스마스 하려고 이런 목장을 해가지고 택시에 탑승을 했는데 택시 기사가 아마 그걸 보고요. 니 몇 살이냐고 물어봤는 것 같아요. 8살이에요 라고 하니까 아이고 그 니 나이에 아직 산타를 믿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동안 그 니 받은 선물 그 뒤에 너가 아버지 다 사주신 거야. 빨리 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해야지.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기사님이. 남편 애가 이렇게 울었어요. 울음을 터뜨리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당장 차 세우라 요구했고 이게 도로 한가운데에서 싸움이 났습니다. 왜 우리 아들 동심을 파괴하냐라고 택시기사하고 말다툼이 벌어졌고요. 결국 택시기사가 졌어요. 아이한테. 야, 내가 한 말 다 거짓말이야. 산타 정말 있어. 진짜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 뭐 이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나요? 네, 사연자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좀 유난스럽고 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대요. 물론 결혼 전에야 장미 백송이 너무 로맨틱하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크리스마스 때마다 지출이 너무 과해지니까 좀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결국 사연자, 제발 크리스마스 날만큼은 조용히 집에서 쉬면 안 될까라고 부탁을 하는데 남편은 아니 1년에 딱 하루인데 그것도 못 해주냐. 아들을 위해서 그것도 못 해주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 364일은 정말 다 참겠다. 양보하겠다. 제발 크리스마스 딱 하루만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도 부탁을 하는 데다가 주변 지인들한테 고민을 털어놔도 이 무신경한 남편보다 이렇게 좀 신경 써주는 남편이 100배 낫다 이렇게 하니까 사연자 그냥 꾹 참고 살았다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사달이 납니다. 손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작년에 3학년 전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최신 휴대전화 갖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갖고 싶어 이걸 뭐 했겠죠. 네. 그랬더니 이 사연자는 너무 사치스럽다 반대했지만 아빠는 1년에 한 번이니까 사줬어요. 근데 올해는 4학년이잖아요. N으로 시작하는 그 닌텐도 게임기 이거 갖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본체만 65만 원이고 다 합하면 150만 원이거든요. 이걸 정말 사줘야 되냐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이제 아빠를 역이용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부부싸움 별별 극장 레디 액션. 여보, 당신 이번에 진짜 그 닌텐도 사줄 거 아니지? 아니지? 그 150만 원짜리. 야, 우리 애 그 하나뿐인 소원인데 웃잖아. 이거 안 사줬다가 산타가 없나? 이러면 왜 하려고? 여보, 우리 월급 좀 생각해. 아니, 걔 11살이야. 산타 없는 거 다 알아. 내 아들이지만 안 순수해. 여보, 요즘 애들 몰라? 아니, 산타 없는 거 다 니는 진짜 우리 아들 모른다. 그래 모르나? 가 정말 순수하다. 그 산타한테 그 비는 그게 소원이라 하니까. 여보, 생각해봐. 땡튜브 보고 그렇게 게임하는 애가 어딜 봐서 순수하니? 야, 조용해라 시켜. 와. 얘 듣겠다. 나는 선물 무조건 해줄라니까. 니는 가만히 있어라. 내 돈으로 할게. 가만히 있어라. 자, 교수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자, 교수님한테 이거 여쭤볼게요. 그 아들 녀석 다 알면서도 저런다 아니다. 당연히 알면서도 저런다. 네, 요구 수준이 너무 세잖아요. 이 아빠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회복, 자기 위로, 자기 치유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렸을 때 한 번도 산타나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했대요. 그게 아주 한이 되고 상처가 된 거죠. 아빠의 그 마음은 위로해 주되 교육에 좋지 않습니다. 아이가 기다릴 줄도 알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는지 요구하고 또 엄마만 악역을 담당하잖아요. 선물은 사주고 아빠의 치유도 하되 한계를 두어서 해줘야 한다가 제 답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곧 화려하게 빛날 대형 트리를 향해서 온 시선이 쏠려 있는데요. 사고가 나겠죠?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트리에 빛이
자, 카운트다운 들어보세요. 비트 들어오고 사방에서 불꽃이 터지는데 자, 노래가 울려 퍼지면서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는 가운데 거기에 옮겨 붙겠지. 어떻게 하셨죠? 트리에 불이 옮겨 붙어요. 구경하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하면서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이 작았던 불길이 점점 무섭게 몸집을 키워가니까 아이고. 그제야 사람들이 현장을 벗어나기 아이고. 시작하는데요. 불꽃이 터지면서 불씨가 트리에 옮겨 붙은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화재에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와우. 남성이 사다리에 올라서 있고요. 여성은 아래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내기 위해서 장식을 설치하고 있는 건데요. 사다리가 빠지겠죠? 예, 근데 그 순간 사다리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땅탕탕 쓰러지고 알면서 맙니다. 가지고 남성이 놀랐네요. 졸지에 천장에 매달리게 되면서 매달렸어. 여성은 사다리를 다시 세우려고 빨리 뭐 갖다 나섭니다. 집안에 있던 딸들도 나와 힘을 보태기 시작합니다. 노력과 달리 사다리가 잘 세워지지가 않고 옆에 있던 의자를 끌어오지만 이 역시도 별로 왜 도움이 잡아 되지 끌어? 않습니다. 연달아 시도되는 방법들이 영 신통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남성. 결국 어떻게? 직접 아래로 푹 내려옵니다. 저럴 거였으면 그냥 어찌저찌 진작 내려오지. 어찌저찌 위기를 넘긴 이 가족 계획대로 반짝반짝 빛나는 장식을 무사히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엉성하긴 해도 한 마음으로 힘을 보태는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와우. 크리스마스 기념 연극이 한창 진행 중인 무대 위 아이들의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요. 한 아이는 입을 꽉 막아보지만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뭘 이렇게 재밌어? 앞선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요? 젖소옷과 돼지 옷을 입은 두 아이가 서로를 노려봅니다. 그러더니 찰싹 한 대씩 주고받는 모습인데요. 연극에 집중하려는 듯 하지만 성이 잔뜩 난 두 아이 계속 티격태격하고요. 지켜보던 관객들도 빵 웃음이 터집니다. 옷을 꽉 잡아당기고 머리를 꾹 누르고 서로의 몸을 끌어당기면서 결국 선생님이 나서고 맙니다. 따뜻해야 할 크리스마스 기념 연극인데 관객들에게는 두 아이의 치열한 난투극으로 기억에 남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성탄절인 내일 저희는 하루 쉬고 금요일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가족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